안녕하세요. 32기 공인노무사 옥수민입니다. 저는 현재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2022년 9월 GS 연기를 수강하며 수험을 시작하여 12개월 만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저는 초시이자 1차와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한 생동차 합격자인데요. 특히 행정쟁송법에서 66.51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GS 연기부터 3기까지 합격의 법학원에서 윤성봉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가 1년 만에 행정쟁송법을 고득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기에서 처음 행정쟁송법을 접했을 때 정말 외계어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법학을 복수 전공하고는 있으나 행정법이나 소송법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여 대상 적격이 뭔지, 제소기간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적어도 행정쟁송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비법 전공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기 동안에는 기본서를 혼자 힘으로 읽고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먼저 매일 업로드되는 강의를 들은 다음 기본서를 읽으며 천천히 복습했는데요. 이때 연필이나 샤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연하게 표시를 하고 중요한 쟁점이나 일반론은 손으로 써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포스트잇에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기해서 붙여놓고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마다 그 포스트잇을 참고했습니다. 이후 그날 배운 내용을 조금이나마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족하지만 뭐라도 적어보며 백지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기부터 이제 성봉쌤이 기초사례 과제를 내주시고 이 사례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초시생들은 1기에 처음 사례 문제를 접했을 때 쟁점 찾기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이론으로만 보던 내용을 실제 사례와 접목시키려고 하니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틀리더라도 뭐라도 해본다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책을 덮은 채로 사례 문제만 보고 쟁점을 잡고 문제의 소재와 간단한 목차를 힘 닿는 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후 기본서를 참고하며 쟁점과 목차를 보완하고 포섭을 가볍게 요지만이라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배포된 답안을 보며 제가 작성한 답안과 비교하며 보충했습니다. 클로즈북으로는 쟁점조차 찾기 어렵고 심지어는 오픈북으로 목차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생각하며 연습했더니 점차 답안지를 완성해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2기부터는 주말마다 학원 통학을 시작했는데요. 2기 초반 모의고사에서 제대로 논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쟁점임에도 침익적 처분 법리를 서술했었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틀리는 저 스스로에게 놀랐었습니다. 이때부턴 2기 시작과 함께 출간되는 사례 연습 교재를 반복 학습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증 실력 급상승의 원인입니다. 처음엔 사례 문제를 읽고 문제의 소재와 일반론 및 판례 목차를 작성해 본 뒤 뒷장을 넘겨 답안을 회독했는데요. 그렇게 1회독을 한 뒤엔 다시 사례 문제를 보고 목차와 키워드, 판례를 입으로 중얼거리며 현출하고 다시 답안을 회독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포스트잇에 목차를 적어 이를 한쪽 페이지에 귀퉁이에 붙여두고 구조화하여 이해하고 암기한 뒤 살을 붙여나가듯 판례 문구를 조금씩 외워나갔습니다. 다만 2기부턴 매주 모의고사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아직 답안 작성에 익숙지 않을 때라 모의고사 등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제 시작이니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인드로 등수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827명 중 719등을 한 적도 있고 언제나 제 이름은 등수표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매주 모의고사에 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첨삭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의연하게 모의고사에 빠짐없이 모두 응하시길 추천드려요. 매주 실전처럼 답안지를 작성해보는 과정에서 분명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3기부터는 사례 연습 교재에 2분의 1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을 목차와 키워드 정도를 작성하며 하루에 회독했습니다. 또한 그간 봤던 모의고사 자료들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는데요. 3기부터 시험 전날 1회독을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회독 속도를 올리려고 연습했고 3기 후반에는 하루에 사례집 1회독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3기에는 등수를 정말 신경 쓰지 않아서 확인조차 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간 정도 등수였던 것 같긴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생동차생들이 내년을 기약하는 위험에 빠지기 십상일 텐데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며 유예를 바라보고픈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간헐적으로 들기도 했으나 최대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간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3기 종강 후 2차 시험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가장 실력이 급상승한 시기였어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사료 연습을 회독했으며 모의고사 자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봤습니다. 기본서의 경우 판례 몇 개 정도만 보충적으로 보았고 선생님이 3기 종강하실 때 주셨던 추가 자료도 보충적으로 참고했습니다. 남은 한 달간 최선을 다한 덕에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판례가 생각나고 문제를 보면 목차와 쟁점이 떠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험 전날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단권화 교재는 사례집이었습니다. 사례집 옆면에 각 쟁점에 해당하는 플래그를 붙여놓고 특히 중요하거나 헷갈리는 쟁점은 위쪽에도 플래그를 붙여 반복하여 읽었는데요. 모의고사나 추가 자료에서 본 내용은 페이지 사이에 끼우거나 포스트잇 등을 통해 옮겨 적었고 법 조문이나 키워드, 헷갈리는 문구 등의 형광펜 처리를 했습니다. 판례 두 문자에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해당 판례 옆에 그 두 문자를 빨간 펜으로 적어놓기도 했어요. 또 답안을 구조화한 목차를 적은 포스트잇을 매 페이지에 붙여놓고 참고했으며 포섭의 경우 문단 또는 문장별로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구조화하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틀린 쟁점은 틀린 이유와 주의할 점을 다른 색상의 포스트잇에 적어 해당 페이지의 상단에 붙였는데요.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나 암기가 어려운 키워드들은 포스트잇에 적어 교재 커버에 붙여놓고 책을 꺼낼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우선 사례집을 받는 순간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소재와 포섭의 경우 사례집을 완전히 외운다기보단 흐름을 익혀 제 표현으로 작성했는데요. 일반론은 가능한 한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했고 키워드는 반드시 살려주었습니다. 판례는 두 문자를 이용하여 똑같이 현출할 수 있도록 암기했어요. 저는 수험 기간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짧기에 비교적 분량이 많은 기본서를 보는 것보다 사례 연습을 보는 것이 회독수를 확보하기에 유리했고 사례 연습과 서브노트, 기본서 모두를 불완전하게 외우는 것보다 사례 연습을 완전히 외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적어도 사례 연습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이 없도록 암기했습니다. 사실 성봉쌤의 수업이 암기의 양이 많다는 평도 있어 걱정을 했었는데 행정쟁송법을 처음 접한 제 입장에서는 행정 자체의 분량이 타 과목에 비해 워낙 적다 보니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분량의 이점을 보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과목 중 가장 먼저 1일 1회독이 가능해진 과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 2차 병행 방법입니다. 1, 2차 병행에 있어 생동차 합격의 키포인트는 2차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1차 시험은 2기 중간에 진행되기에 1차를 준비하느라 중요한 시기를 소홀히 하기 쉬우나 절대 그리하여선 안 되는데요. 저의 경우 12월부터 민법 공부를, 1월 중순부터 노동법, 2월부터 사회보험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7개년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었는데요. 1차 시험 3주 전까지는 1차 50, 2차 50의 비율로 공부했고 2주 전까지는 1차 80, 2차 20, 2주간은 오직 1차만 공부했습니다. 2기 실강은 시험 전주에만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1차 시험을 본 뒤 빠르게 2차 시험 준비로 복귀했는데요. 1차 시험 전주에 진행되어 응시하지 못했던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복습 동영상을 수강하는 등 다시 루틴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준비하느라 시간도 부족하고 공부 기간도 짧다 보니 자꾸 내년을 기약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생동차 합격의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모의고사 등수가 낮더라도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험정에서 이하 여백을 쓰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2기 옥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